어, 이제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미리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이유가 이제 영어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희 학원의 강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하루 일과가 저희가 강점인데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표준 시간표 보면 똑같이 7시 50분에서 밤 10시까지 자습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아침에 7시 50분까지 와서 바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영어 어휘, 뭐 핵심 체크, 자, 그 다음에 영어 듣기, 그 다음에 국어 어휘 테스트 이런 거 보는데, 요걸 끝나고 나서 저희가 1교시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점심 먹기 전에 아침에 있는 수업 있고 점심 먹고 나서 하는 오후 수업이 있습니다. 이 오전 수업에 대해서 사실 강점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수학에 대해서 분반을 해요.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분반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학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국어를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요. 영어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잖아요. 수학만 잘할 뿐이지.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분반은 하지만 국어하고 영어는 이동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 영어, 수학이 다 레벨로 나눠지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반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냐? 그러지는 않아요. 충분히 책임 담당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 상황을 고려해서 반 이동은 전혀 어렵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수업인데 이 오후 수업은 탐구 수업이에요. 그 다음에 논술 수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밤 10시까지 자기 자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말 한번 가보면 저희가 주말 평가라고 해서 실전 주간 평가 국어 수학 영어를 보고 나서 오후 5시까지가 의무가 되고 밤 10시까지는 그 이후서부터는 선택 자습입니다. 집에 가도 되고 남아서 공부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선택 자습입니다. 학원에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담임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전 학생들한테 일요일도 오게는 안내를 해요. 이유가 공부라는 게 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도 제가 이제 수학 가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수학 문제도 하루나 이틀 정도 공부를 안 하게 되면 감이라는 게 조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도 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종교 생활이라든가 종교 뭐 가야 된다면 아침에는 좀 못 온다. 그러면 이제 오후라도 오게 하고 저녁 때 점심 먹기 전에 5시에 가는 걸로 이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일요일날 저녁은 무조건 좀 가급적이면 가게 안내를 해요. 이유가 이게 학생들이 되게 생각보다 외롭거든요.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외로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친구가 아닌 저는 부모님하고 꼭 얘기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질 수 있는 게 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요일날 5시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가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라. 물론 혼나는 시간도 많긴 하겠지만 성적 때문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부모님에 대해서 성적도 얘기할 수도 있고 고민도 얘기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저의 목표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부모님도 나를 지지해 준다라는 그 힘을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자 저희는 가급적이면 5시 이후는 가게 합니다. 물론 10시까지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학원을 올 때 가장 첫 번째 두는 게 저희 이제 핸드폰 관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갈 때 핸드폰을 꽂을 때 그냥 꽂는 게 아니고요. 자기 번호가 있어요. 자기 번호에 꽂게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책임단 선생님이 다 와서 확인을 해요. 얘가 냈나 안 냈나. 핸드폰을 안 내면 당연히 학생한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핸드폰 있는 거 확인을 하고, 자, 휴대폰 관리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교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영어 단어 테스트만 보는 건 아니고요. 요일마다 다르지만 영어 듣기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저희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국어 어휘도 봐요. 학생들이 저도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고무적이다. 무슨 뜻이, 고무? 타이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단어, 특히 우리나라 언어의 대화를, 언어 단어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어 어휘도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듣기,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체크 미니 모의고사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인데, 요 수업은 다 레벨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저희 수능에 관련된 종로 모의고사만 보는 건 아니고요. 대성, 프리미엄 미니 모의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핵심 체크, 그 다음에 논술 모의고사까지, 2급 모의고사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 밥이거든요. 밥이 맛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은근히 힘을 받는 게 힘들어도, 공부하기 힘들어도 밥인데, 저도 이제까지 식단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여기. 저희 중식, 석식 제일 맛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전에는 사실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대신에 저희가 이제 점심 이후로부터는 질문을 받을 때 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질문만 받냐 그러지는 않아요. 사실 질문을 받는 게 끝이 아니고,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고민을 얘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죠. 너는 저는 이제 먼저 물어봐요. 이 학생이 수준을 먼저 물어봅니다. 국어라든가 탐구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각각의 등급의 비율에 맞춰서 이 학생이 얼마나 지금 이 시기에 뭐가 필요한지 먼저 체크를 해서 코칭을 해줘요. 저희 학원 강점이 전 코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등급이 높은 학생일수록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대요. 자신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지, 이게 방향이 맞는지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옆에 누군가 물어볼 사람, 누군가 이 얘기 코칭해 줄 사람이 중요한데, 이런 시간을 따로 뭐 지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와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제 종례하면서 학생들한테 좀 힘이 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저녁 먹고 나서 특강이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당연히 수업이 있긴 하지만, 이거 선생님들이, 요런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테마를 지정을 해서 학생들한테, 테마 특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독서실 자습 공간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매일 바뀌는 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좀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좌석을 이동시키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점 말고 또 다른 강점이 또 없냐? 더 추가적인 거, 더 확실한 성공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커리큘럼을 좀 자세하게 준비했어요. 지금 현재 시작반인 학생들인데, 시작반인 학생들은 이제 주된 목적은 개념 한 바퀴 확실하게 내가 빠진 개념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더 추가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1학기 첫 번째, 저희가 개념만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개념이 완성이 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해서 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더 관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1학기, 2학기 통해서 실전 문제력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학기 넘어와서는 6월 평가원 이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 평가원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해에 보는 수능에 관련된 문제 경향을 알려주는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이제 선생님이 6월달, 9월달 분석이 들어가서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잘 나오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그래서 6월달 보고 3학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9월달 평가원 보고 확실하게 분석이 되겠죠. 6월달, 9월달 평가원 보고 나서 4학기도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능을 볼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모의고사를 봐요. 자, 종로 모의고사만 보는 건 아니고요. 대성 모의고사,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당연히 평가원은 당연히 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반으로 수학이 갈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반 이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최소 한 달에 한 번 보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반이 이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저희가 초등부 아니거든요. 저희 초등학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등부 학원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 학원 아닙니다. 저희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학원이에요. 무조건 저는 젊다고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변 학원들 보면 굉장히 젊은 학원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물론 잘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실력도 실력에다가 좀 더 추가적으로 저는 학생들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단편적인 예제를 말씀드리자면 학생이 그냥 고민해서 오죠. 저는 뭐가 필요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너 그냥 기출문제 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너는 킬러 문제가 많이 못 푼다. 넌 항상 맨날 80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저는 킬러 문제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라. 요렇게라도. 아니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만약에 너는 수리논술까지 준비해? 그러면 이 기출문제, 이 킬러 문제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라도 이제 제안을 해요. 중요한 건 잠깐 말씀드렸죠. 코칭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선생님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험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저희 강의 만족도 보이시죠? 저희가 1년에 최소 3회 이상 강의 만족도를 체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강점. 저희가 멤버스 1인 학생당 한 아이디가 제공이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그럼 뭐가 있냐, 이 멤버스 안에. 당연히 이 학생들의 출석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자,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성적표를 안 가져와요. 부모님한테 안 주더라고요. 저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부모님들이 이 멤버스 들어가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입장에선 그럼 장점이 없냐? 그러진 않아요. 학생이 만약에 6월 평가원에 14번 문제를 틀렸다. 수학 14번에 틀렸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그거에 관련된 비슷한 문제가 3문제 이상 나올 수 있게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학생들은 시험 볼 때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제공이 되는데 이 문제들만 출력을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출석 현황, 그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오답 문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저는 6월달하고 그러니까 9월달 통틀어 와서 특히 9월달 이후에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 안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걸 보고 저는 좀 의아해했어요. 저는 수험생이라면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다 준비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시만 생각을 하지, 저희가 재수학원이니까 정시만 생각을 하지 왜 수시를 준비를 안 하냐, 이렇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이나 교과가 안 된다, 나는 종합 교과 쓰기에는 너무 내신이 낮다 그러면 저는 논술이라고 꼭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시하게 되면 정시 준비에 당연히 컨설팅 들어가고요. 수시도 컨설팅 들어가고요. 평소에도 저희가 논술 준비를 시키기는 해요. 제가 아까 학생한테 얘기했잖아요. 킬러 문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저가 이제 9월달, 8월달까지는 하루에 한 문제씩은 무조건 어려운 문제긴 하겠지만 해설지 쓰듯이 꼭 한 번씩 쓰게 해요. 그리고 나서 첨삭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그래서 그거를 해설지 보고 비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식을 쓰는 게 연습이 되면 나중에 9월달, 10월달 첨삭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고 생각보다 합격률이 높아요. 인문논술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준비를 했을 때 모집 요강은, 자, 이게 장학제도가 있고요. 선발 기준도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팜플렛에, 가지고 계신 내용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3개 합 7, 2개 합 9까지. 장학제도는 3개 합 9, 뭐 10%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업 시도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다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얼만큼 성적이 올라갔는지 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여러 학생들이 있는데 한 4명만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학생 국어 88점, 수학 72점, 1등급 영어긴 하지만 탐구가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올해입니다. 아까 올해 정시 지원했었던 학생. 그러니까 작년에 정시 지원했고 올해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인데, 자, 275점까지 224점에서 275점 100분이 올라갔고요. 자, 특히 국어 조금 올라갔지만 주로 보셔야 될 게 수학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 학생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3학년 때 미적분이 좀 연습이 안 된 학생이었어요. 공통수학 1, 수원, 수투는 어느 정도 연습이 된 학생인데 미적분이 연습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이라서 재수하면서 미적분이 많이 올라간 케이스고요. 탐구도 열심히 해서 올라가서 결론은 이 학생 중대 최초 합 들어갔습니다. 간호학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어, 수학, 특히 영어가 4등급이고요. 탐구도 많이 안 좋았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작년 수능 때 국어 78점까지 올라갔고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확통도 있는데 확통 선정 안 하고 미적분만 선정해드렸거든요. 52점에서 69점. 별로 많이 안 오른 것 같죠. 이 학생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탐구 특히 47점에서 96점, 지구과학 26점에서 92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어는 조금 많이 아쉬운데 수학 한번 보시겠어요? 69점에서 100분이 94점입니다. 이 학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쉬워 보일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이 학생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역시 탐구 이 세계지리 29점에서 사회문화 97점까지 올라가서 전체 84.5 정도 점수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국어는 원래 잘했던 학생이었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근데 영어가 이번에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맞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동아시아사 세계사가 93, 91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 4명이 제가 이제 예제를 들어드렸는데 이 4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4명의 공통점. 물론 점수 올라간 거 말고. 네, 탐구가 1등급 이상 다 있습니다. 1등급이 1개 이상 있어요.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는 공부하는 것도 시기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학생 성향마다 다 다르기는 하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건 있거든요. 적어도 6월달 전, 5월달 전까지는 탐구 1등급 만드는 게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막판에 100일 남겨놓고 현재 지금 고3 학생들의 가장 큰 착오가 뭐가 되냐면 탐구는 간단하니까 한 100일 전부터 하면 되겠지? 전혀 그러지 않아요. 9월달, 10월달 되면요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탐구 적어도 한 과목 이상, 두 과목이 다 되면 더 좋고요. 한 5월달까지는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1등급을 맞게 해주잖아요. 야, 너 빨리 푸시해. 제가 이제 옆에서 막 푸시해요. 야, 너는 한 50% 공부해. 탐구만. 이렇게 푸시를 해서 1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6월달부터는 본인이 더 열심히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이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탐구가 1 정도 나왔으니까 수학 몇 정도, 뭐 국어 몇 정도 올라가면 나 정시 되겠다.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무조건 탐구 1등급은 1개 이상 강조합니다. 6월 전까지.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저는 이제 좀 학생들한테 재수 준비를 하는 학생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6가지인데, 자, 첫 번째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고3 때하고 재수할 때하고 똑같은 습관을 들이는 학생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러면 많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되냐? 첫 번째 핸드폰. 그 다음에 게임하는 학생. 그 다음에 밤에 늦게 자는 학생이 있어요. 특히 2시, 3시에도 그때까지도 안 자요. 이런 학생들은 똑같이 재수했을 때 별로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성적 향상은 될지는 모르겠지만 1등,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만 열심히 해서 3등급, 4등급 올라간 학생이 1등급밖에 못 올라가요. 저는 그래서 일단 여기 첫 번째,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 무조건 버려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강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는 인강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필요하면 봐야죠. 무조건 보는 거 저도 추천을 해요. 근데 이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최대 단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단점 몇 개 말씀드릴까요? 일단은 공부하는 척을 보여줄 때 최상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인강 보고 있잖아요. 머리는 그냥 딴 데 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 강의 보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부모님이라든가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척 하는 거. 그거 보여주기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최대 단점인데 인터넷 강의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본인이 막 60강짜리예요. 탐구가 60강 정도 되거든요. 메가스터디나 뭐 다른 일반적인. 저는 그런 거 조금 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60개짜리 강의가 있으면 본인이 막 급해져서 한 3개, 4개를 연달아 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봤었던 그 인터넷 강의 내용을 날라가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강의 보는 건 다 좋아요. 필요하면 봐야죠. 근데 무조건 볼 때 하나 보고 나서 최소 10분 정도 복습하는 시간, 메모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가 메인인 학생은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제 수학 가다 보니까 수학을 쓰긴 했는데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점수가 안 오르게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고3 때, 현재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그러면 조금씩 버려요. 미적을 버려요. 그러면 이제 확통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는데 또 점수가 안 되니까 선택 과목을 버려요. 그 다음에 탐구도 뭐 2과목 평균이니까 한 과목 보는 학교도 많은데 탐구 한 과목을 버립니다. 뭔가 하나가 버리면 그 시간만큼 공부를 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럼 중요한 거 하나를 버리면 다른 거 또 버리고 돼서 공부하는 양이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점수가 안 나오면 더 열심히 하고 시간을 더 만들어서 공부를 시켜야지 전 못 버리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가장 점수가 안 오르는 점수대가 하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수학이 60점대, 70점대인 학생들. 이 학생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본인이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하다는 것만 수업을 봐요. 그럼 본인이 나 저거 너무 쉬운데?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필요하다는 거 정작 눈 감고 어느 정도 졸거든요. 그러면 정작 본인이 필요한 거 못 봅니다. 물론 저희가 제재를 해요. 눈 떠라. 저희는 생각보다 열심히 제재를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태도 안 좋은 학생 안 좋아해요. 자, 근데 이렇게 자기 자만심에 빠진 학생들은 제가 뭔가 얘기를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재수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인드부터 나는 많이 빈 공간이 많은 거 나도 이제 인정을 해. 그러니까 나는 빨리 채우고 내 실력을 다시 늘려야 되겠다라는 좀 겸손한 마음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시 준비 안 하는 학생들 생각보다 많다고요. 저는 수시 꼭 준비시켜서 안 되면 논술이라도 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해서 왜 도대체 왜 좋은 대학을 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이 왜 꼭 상위권이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저는 그 학생이 사회생활을 했을 때 누군가 나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남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졸업증명서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게 꼭 저는 더 강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졸업증명서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서울의 스카이라든가 10개 대학 졸업증명서를 낼 때 그 받아보는 사람이 느낌은 전 다르다라고 봐요. 이 학생은 열심히 했구나. 성실하구나. 뭔가 목표가 주어졌으면 달려드는구나. 이런 학생. 그래서 이런 거는 전 그래서 재수를 열심히 해서 졸업증명서를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 10개월이, 그 1년이 저는 굉장히 굉장히 그 학생한테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기 학생 몇 분 이제 계시긴 하는데, 학생들한테 먼저 꼭 강조를 하죠. 뭘 강조를 하냐면, 이렇게 재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걸 굉장히 축복받아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돈이면 그 다음에 기회를 준다라는 거는 학부모님들의 분명히 땀이 있고 그다음 노력도 있고 그런 거를 자식을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회를 학생들은 그럼 나는 이제 열심히 부모님이 나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셨으니까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면 저희 강사들이고 저희 직원분들이 열심히 앞에서 이제 당겨줄 거고요. 열심히 뒤에서 밀어서 내년에는 합격의 주인공이 되게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